내가 떠나는 이유 28편.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것, 그것처럼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없다는 것을 이곳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은가. 이곳 지장 시스템은 영화처럼 탈출할 수가 없다. 만일 탈출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후 가족이 받아야 할 상처, 그 깊이를 나는 감당할 수가 없었다. 나에게는 나로 인하여 가족을 고통받게 할 그런 배짱이 없다. 결국 이곳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언젠가 장모님 돌아가시고 아내가 울면서 한탄하던 장면이 떠올랐다. 당신 만나서 한 번도 여유 있게 살아본 적이 없었어. 조용히 울부짖던 아내의 모습. 그 모습이 지금 왜 나를 아프게 하는지 가슴이 쓰라려 오는 것을 참기 힘들었다. 더군다나 이제는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까지 저지르고 합의금이라는 커다란 짐을 안기게 했으니, 그리고 그 합의금이 없으면 이 지옥같은 구치소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이렇게 돼버린 내 인생이 죽도록 미웠다. 5월 26일 인간관계. 음주운전으로 법정 구속된 대머리 독수리 이사장이 오전 재판 심리를 갔다 왔다. 다음 기일이 6월 25일, 한 달 뒤로 잡혔다며 그 새끼가 내 돈만 처먹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요, 형님. 나에게 변호사 욕을 한다.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은 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이쁜 딸 덕에 듬직한 사위를 얻었는데 이번 일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 생각만 하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런 사위에게 그래도 몇 자 적어본다. 손서방, 내 뭐라고 이 편지를 써야 할지, 어떻게 고마움을 표현해야 할지, 직장은 잘 다니고 있는지. 공자님은 나이 60이 되면 천지 만물에 통달하게 되고 듣는 대로 모두 이해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내 지인의 소개로 가짜 김태형 법무사에게 속아 이 일을 일주일 하는 동안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는 이 무지에 대하여 내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는가. 잃은 게 있다면 얻는 게 있다고, 내 이 나이에 가족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단다. 그리고 자네가 우리와 한 식구가 된 것에 대해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 언제나 듬직한 자네 모습. 나뿐만 아니라 장모도 자네를 많이 아끼고 사랑하고 있단다. 이곳에서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니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인 것 같더라. 가와만사성.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게 다 잘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자네의 사회생활에 있어 중요한 말 중 하나이니 잘 새겨놓기를 바란다. 수영이 하고 자주 대화하고 소통하기를 바란다.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지. 그때마다 중심이 되어 흔들리지 말고 가족의 힘으로 극복하고 항상 웃으면서 지내기를 바란다. 2021년 5월 26일 수요일. 사위 답장은 바로 다음날 내 편지가 도착하기 전
수영이의 인터넷 편지 속에 함께 왔다. 저 옆에 있어요. 아버님 항상 응원해요. 나는 앞에 없어도 사위가 밝게 웃는 듯한 얼굴이 떠올랐다. 수영이는 적견의 어려움을 편지로 말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주일에 적견은 2번 오후 4시까지만 가능하고 예약도 1, 2주 전에 하지 않으면 가능한 날짜가 잡히지 않는다고. 이제 6월 8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재판에 대한 아젠다를 생각해 보았다. 한번 속해와요. 2주 후 심리가 열리면 6월 22일 아니면 25일경. 그때까지 합의를 보면 이 지긋지긋한 깜빵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신문 탑 뉴스는 PGA 우승 필 미켈슨이었다. 불굴의 의지, 왼손잡이 골퍼로 적지 않은 나이에 기라성 같은 젊은이들을 물리치고 우승을 한 것이었다. 형님 나가면 베트남에서 운동 한번 해야죠. 함께 TV를 보던 민 사장이 골프가 그리운가 보다. 수영이는 아빠가 편지를 등기로 보내게 되면 엄마가 퇴근 후 우체국까지 갔다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니 일반 우편으로 보내도 될 것 같다며 말한다. 그러면서 내가 해준 북어찜 요리가 먹고 싶다며 빨리 나와서 요리를 해달란다. 나도 빨리 나가서 가족들이 좋아하는 요리를 마음껏 해주고 싶지. 김민우 씨 면담입니다. 어서 나오세요. 예정이 없던 부름에 나는 허겁지겁 관복을 입었다. 잠시 후 철문이 열리자 키가 작은 주임 하나가 8층 교도관실로 나를 안내하였다. 그곳에서는 처음 보는 계장이 나를 반갑게 맞이하였다. 인상이 착해 보이는 계장이 부드러운 말로 생활이 좀 어떠세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아, 네. 저는 녹차나 한잔 주십시오. 커피와 녹차는 우리 방에도 넘쳐나길래 커피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는 녹차를 주문하였다. 주계장님 아시죠? 전에 제가 모시던 분이에요. 이제야 나를 부른 이유를 알았다. 아버님이 연로하셔서 치매를 보살펴 드리느라 직접 오지 못한다고 저보고 선생님을 한번 만나보라 하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말하는 이 사람의 인품은 호인처럼 너그러워 보였다. 그 친구는 치매에 걸린 아버님을 직접 보살피느라 한시도 짬을 내지 못하는 효자로 우리 친구 사이에도 인정되는 효자였다. 나는 그런 친구가 부러웠다. 본인은 힘들지 모르더라도 나에게는 돌봐드릴 아버지가 없다. 만일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그 친구처럼 아무 불평 없이 아버지의 치매를 돌봐드릴 수 있을까? 내 자신을 의심하면서도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것에 대하여 나는 그 친구가 부러웠다. 그리고 그 바쁜 가운데 나를 챙겨주는 그 친구의 인간성에 대하여 나는 진정 고마움을 느꼈다. 교도관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이 많아졌는지 바삐 들락거리면서 무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며 지나갔다. 그래도 나는 여기 구치소에 다행히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심적으로 위안이 되었다. 또한 이 계장을 보면서 그래도 친구의 직장 생활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 계장은 구치소에서의 생활 방법 등 여러 가지 요령을 알려주었다. 유치장에 있을 때 임씨가 하던 말이 생각이 난다.
생활하다 어려우면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나는 궁금한 것이 많았지만 친구나 이 사람에게 누가 될 것 같아 참기로 하고 정중히 인사만 하고 방으로 돌아왔다.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갔는지 수지를 통하여 대충 정보를 들은 방장과 이번 방 사람은 우리 방에 교정국 스파이가 들어왔다며 웃으면서 경계를 한다. 이로써 교장과의 짧은 만담은 내가 방 생활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 도움이 되었다. 오후 1시 30분부터 2번 방 샤워 순서다. 오랜만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다. 당번인 나는 아낙네가 동네 목욕탕에 갈 때 가지고 다니는 대야에 샴푸 2개, 비누 2개와 슬리퍼를 챙기고 철문 앞에 문이 열리기를 기다린다. 2번 방이요. 수지의 우렁찬 소리와 함께 2번 방 철문이 열리고 하나 있는 슬리퍼는 방장이 신고 그 뒤로 우르르 뒤따라 복도를 지나 목욕탕으로 들어갔다. 참 더러워서 60이 넘은 내가 24살짜리 젊은 놈 슬리퍼를 챙겨 받쳐야 하는 이 비극. 하지만 이게 이곳 구치소의 소리 없는 규칙이다. 이 규칙을 내가 깰 이유는 없다. 나나 이 방에 있는 누군가는 시간이 지나면 방장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이 나이에 방장을 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니 참 우습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목욕탕은 철문 오른쪽으로 1번 방을 지나서 교도관 상황실을 지나면 바로 우리 방 반 정도의 구치소들이 몇 개 있고 세탁실 바로 옆에 있었다. 복도 왼쪽에는 오래되어 보이는 책장 속에 몇 년 지난 잡지와 다양한 책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